제24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중급 기출문제 해설 강의지요.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24회 중급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서 다 풀어보셨죠? 다 풀어보셨어야 돼요. 다 풀어보시고 이제 강의를 들으시는 건데 느낌이 어떠십니까? 좀 쉬웠죠? 예년 시험에 비해서 약간 좀 쉬웠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한번 문제 풀어가면서 제가 이제 그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24회 중급 1번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1번. 자, 1번은 언제나 유물유적. 그렇죠.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자, 1번. 다음 유적이 만들어진 시대의 사회 모습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 라고 하는데 딱 봐도 뭐예요? 고인돌이죠. 왼쪽 것은 북방식 고인돌. 그리고 오른쪽 거는 그 남방식 바둑판식 고인돌이죠. 어찌됐건 고인돌이라고 하면 청동기 시대인데요. 문제를 한 문제 주고 시작을 합니다. 그렇죠? 1번 우경이 널리 보급되었다. 이것은 6세기 신라 지증왕 때지요. 자, 2번 뗀석기가 주로 이용되었다. 구석기 시대지요. 자, 3번 뗀석기. 비파형 동검이 제작되었다. 그렇죠. 비파형 동검은 청동기의 대표적이고, 그리고 여기에서 그 고인돌이 나왔죠. 고인돌과 비파형 동검은 어떤 거? 우리가 그 고조선의 세력 범위를 알 수 있는 유물이 되겠다라는 거죠. 자, 네 번째, 계급이 없는 평등사회였다라고 하는데, 계급이 없는 평등사회는 구석기와 신석기고, 청동기는 계급사회였죠. 자, 다섯 번째 문제입니다. 돌무지 덧널 무덤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돌무지 덧널 무덤은 신라의 무덤 양식이었죠. 1번에 3번이 정답. 2번으로 갑니다. 자, 2번 문제. 밑줄 근 이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찾아보자. 이 나라 오부적 연맹을 토대로 발전을 하였고요. 오부적 연맹체라고 하면 일단 부역 그리고 고구려. 왕 아래 상가 고추가 대로 패자 등의 대가 등이 있었고 각부의 대가들은 사자주의 선인 그러니까 상가 고추가가 있었고 이들이 각기 사자주의 선인을 각기 거느렸다라는 거지요. 끝나야 돼요. 어디에요? 고구려. 맨 마지막 단락에 보면요. 뭐가 나옵니까? 제가 회의가 나오지요. 그래서 가들이 모여서 국가 중대사를 논의하였다. 자, 1번 문제. 무천이라는 제천행사 동해 10월 무천 제천행사가 있었고, 자, 두 번째. 지난해 소국으로부터 성장하였다. 그래, 신라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사로국. 세 번째. 졸본에서 국내성으로 도읍을 옮겼다. 이거 언제예요? 1세기 고구려 때입니다. 특히나 왕은 유리왕이지요. 자, 네 번째, 박석김이 교대로 왕이 올랐으니 이건 신라죠. 박혁것의, 그리고 석탈의, 그리고 김알지. 자, 다섯 번째 보시면 2차돈의 순교를 계기로 불교가 공인되었다. 2차돈의 순교 딱 나와줬어요. 그러면 신라, 6세기 때 신라, 법흥왕이죠. 신라의 법흥왕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틀렸고, 자, 고구려는 3번이 정답. 3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3번 문제.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 백제 땡땡땡 백제왕의 업적인데 만을 정벌 했고요. 고구려의 평양성을 공격을 했었고 중국의 통진과 외교 관계를 수립했었다라는 거예요. 백제가 평양성을 칠 정도까지 세력이 굉장히 컸었다. 4세기 근초고왕 때구나. 그래서 백제의 전성기를 얘기하고 있구나를 파악하셔야 됩니다. 자, 1번 볼게요. 웅진으로 천도하였다. 웅진이면 백제가 좀 힘이 약해졌을 때 아닙니까? 그렇죠? 5세기 때 백제의 문주왕 때입니다. 장수왕의 공격을 받아서 남하하게 되죠. 자, 두 번째 불교를 공인했는데 이 백제잖아요. 백제 불교 공인은 침류왕입니다. 그래서 불교 얘기가 근초고왕에 쏙 들어가면 헷갈리지요. 자, 세 번째 서기를 편찬했죠. 그래서 누후 박사 고흥을 시켜서 우리의 역사서를 한번 편찬을 해봐라. 근초고왕 고흥 서기. 그렇죠? 자, 네 번째 대가야를 복속시켰다라고 하는데 6세기 때 신라 진흥왕이죠. 대가야 복속.
자, 다섯 번째 보면 남부여로 국호를 변경하였으니 이제부터 우리나라가 한번 고구려를 공격해볼까? 성왕입니다. 그렇죠? 6세기 성왕 때. 자, 그래서 이제 3번에는 3번이 정답. 자, 4번 문제인데요. 일단 4번 문제는 비석이 나왔어요. 자, 지도에 비석을 세운 왕의 업적으로 오른 것. 비석이 나오니 엄청나게 긴장하죠. 긴장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자, 지금 보면 북한산비 나와 있고요. 창녕비, 황초령비, 마운영비 나와 있는데 하나 빠져 있는 건 또 뭐 있어요? 단양적성비와 4개 북한산, 4개 진호황 순수비죠. 지금 보면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만, 누굽니까? 신라의 진흥왕이에요. 영토 확장을 나타내고 있는 비석이지요. 그래서 순수비 4개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북한산비는 이제 한강 하류를 점령했고, 그렇죠? 그리고 다음에 창녕비, 그래서 대가야를 정복했다. 그리고 황초령비, 마운영비는 함경도로 진출했다를 증명하는 6세기 신라의 비석이었다. 자, 1번. 경주에 동시전을 설치하였다. 이것은 6세기 지증왕 때지요. 지증왕. 그래서 동시전은 우리 시험에서 좀 나오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잘 기억을 해놓으시고, 금강가야를 복속해서 영토를 확장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6세기 버풍왕 때지요. 버풍왕. 대가야라고 만약에 시험에 출제가 됐다라고 하면 정답이에요. 하지만 이제 금관가야니까. 자, 세 번째, 화랑도를 국가적인 조직으로 정비한 것은 진흥왕이니까 정답. 자, 네 번째 보시면 군사 조직을 구서당 10정으로 편성하였다. 실세기 신라 신문왕 때. 자, 다섯 번째 문제 보시면 김음돌의 난을 진압하고 왕권을 강화했다. 그래서 신문왕 됐습니다. 그래서 신문왕에 대한 내용. 6세기 진흥왕은 3번에 있네요. 자, 우리가 5번 문제로 갑니다. 자, 5번. 밑줄근 이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거 찾아보자. 이 나라엔 천군이 관장하는 소도가 있었다라는 거죠. 천군은 뭡니까? 제사장이고, 소도는 뭐예요? 신성지역. 어느 나라에 있었어요? 사만. 가만히 있어보자. 이 나라인데 사만 끝났네요? 아이고, 자, 됐습니다. 자, 1번. 책화라는 제도는 동해에 있었죠. 그래서 부족의 경계를 침범했을 때 소나 말로 변상을 해서 데리고 오는 제도, 동해 풍습이죠. 자, 두 번째, 5월과 10월에 계절제를 열었으니 맞습니다. 5월 수린날, 10월 상달제. 그래서 수린날, 상달제도 외워야 되냐? 외울 필요 없어요. 시험에 이런 식으로밖에 안 나옵니다. 자, 3번 문제, 부여를 복속해서 세력을 넓혔으니 이것은 고구려입니다. 고구려가 부여를 복속하였다. 5세기 때인데 생소하실 거예요. 문자왕 때예요. 문자왕 때. 아무튼 고구려니까 틀렸고. 네 번째 보기. 빈민구제를 위해서 진대법을 실시했는데 역시 고구려예요. 고구려 2세기 때 고국천왕이죠. 진대법, 춘대춘합제도. 자, 다섯 번째. 팔조법, 고조선이다라는 거죠. 팔조법, 고조선. 그래서 3화는 2번이 정답. 우리가 6번 문제죠. 6번 문제로 들어갑니다. 자, 다음 일기의 소재가 된 불상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 어제 엄마, 아빠와 여행을 다녀왔다. 이번 여행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아빠가 설명해 주신 불상이었다. 아버지가 역사에 조예가 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불상은 바위에 새겨져 있는데 입을 다문 채 온화하게 미소 짓고 있었는데 얼굴 표정이 부드러워서 백제 미소, 서산마의 3점 불상 1번에 있네요. 그대로 정답. 자, 2번 보시면 경주 베리 윤을곡 마해불 좌상인데 은은한 미소를 머금은 듯한 신라의 불상이다라는 거죠. 선생님 외울까요? 아니요. 안 외우셔도 돼요. 그냥 이런 불상이 있었구나. 왜냐면 시험에 나오는 건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세 번째. 파주 영밀이 마의 입을 입상인데 이 고려 시대 때. 그렇죠? 틀렸고. 네 번째. 거대 불상이잖아요. 합천 진리 마의 열의 입상인데 이거 신라 때인데 9세기. 그러니까 통일 신라 때예요. 남북국 시대의 불상이었다. 신라. 자, 5번 보시면 안동 이천불 마해열의 입상입니다. 자, 안동 이천불. 그렇죠? 그래서 요것도 어디
3번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거대불상 6번에는 1번이 정답. 우리가 이제 7번 문제로 한번 가볼까요? 자,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대답으로 옳은 거 찾아보자. 이게 뭐예요? 이거 딱 봐도 골품제잖아요. 그렇죠? 골품제인데 교사가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할 얘기가 없을 것 같은데 신라의 고유한 신문제인 이 제도에 대해 알아볼까요? 그거 봐요. 할 얘기가 없죠. 그렇죠? 이 제도가 신라 거다라는 거. 1번. 쌍기의 건의로 실시가 되면 안 되죠. 쌍기는 고려 광종 때의 과거제인데요. 그렇죠? 신분보다 능력을 중시하였다라고 돼 있는데 그럼 큰일 나죠. 자, 능력보다 지금 태어난 신분이잖아요. 그래서 능력보다 신분을 중시합니다. 골품제인데요. 능력을 중시하면 신분제가 깨지게 되죠. 자, 세 번째 개인의 일상생활까지 제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담장의 높이, 그리고 가옥의 구조, 가옥에 쓰이는 재료, 그리고 우물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또 뭐 있을까요? 하여튼 여러 가지 우물 뚜껑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도 생활까지 규제했던 것이 뼈에 사무치는 골품제도 아닙니까? 3번 정답. 4번 귀족과 평민 간의 갈등을 완화하였다. 이것은 신라의 화랑도지요. 골품제는 오히려 갈등을 부추기고 있지요. 그렇죠? 다섯 번째 권문세족의 정치적 기반을 강화했다. 권문세족 나오면 고려시대. 그렇죠? 그래서 권문세족 하니까 고려의 원간섭기 때지요. 그래서 7번에는 3번이 정답. 자, 지금 보시면 지금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요. 그렇죠? 문제풀이 속도가 빠르다는 것은 그만큼 쉬웠다는 얘기예요. 저만 빠른가요? 여러분들은 선생님 너무 빠른데요? 안 빨라요. 이 정도 속도로 푸셔야지요. 자, 8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이냐? 질문. 통일신라. 끝났잖아요. 통일신라 물어보고 있다라는 거지요. 대외교역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자, 답변. 중국에 금, 은, 세공품을 수출하고 비단서적을 수입했다. 중국의 산둥지방에 신라방과 신라소가 있었다라는 거죠. 통일신라 얘기네요. 자, 첫 번째 봅시다. 무역소를 설치해서 여진과 교역했다라는 것은 조선시대죠. 조선시대 무역소. 그래서 여진과 교역을 할 수 있는 기관을 만들었다라는 거죠. 두 번째, 계시와 후시를 통한 무역이 성행했다. 이거 조선시대죠. 그래서 계시는 공무역, 후시는 사무역. 세 번째, 외관을 통해서 일본에 인삼을 수출하였다. 이거 조선시대예요. 그래서 조선시대 중에서 사상인데 내상이죠. 동래의 상인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유황, 구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수입을 했었고. 자, 네 번째, 통역을 담당하는 역관이 대무역을 주도하였다. 이것은 이제 조선 후기. 그렇죠? 조선 후기에 그 역관이 대무역, 그래서 중인들이 돈을 많이 벌 수가 있었다라는 것. 다섯 번째, 장보고가 청해진을 중심으로 해상무역을 전개하였다. 장보고는요, 흥덕왕 때 청해진을 설치를 하지요. 완도에. 그런데 이제 흥덕왕이라고 하면 신라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뭐 물어봤죠? 통일신라. 통일신라는 신라 중대, 신라 하대까지 신라 말 맞죠? 5번이 정답. 자, 우리가 이제 9번 문제로 갈게요. 자, 다음과 같은 대화가 있었던 시기에 사회 모습으로 옳지 않은 것 찾아보자. 시기를 묻고 있어요. 시기. 언제냐? 자, 과도한 세금 때문에 백성들은 고통을 받고 있는데 진골 귀족들은 권력 다툼만 하고 있어요. 진골 귀족이라고 하면 신라네요. 그렇죠? 그러니 원종과 애노가 상주에서 난을 일으켰지. 자, 원종과 애노의 난. 언제냐? 볼 것도 없어요. 진성여왕 때. 다시 얘기해서 신라 말 때 상황이구나. 라고 그냥 쉽게 도출이 되지요. 자, 첫 번째. 풍수지리설이 성행하였다. 신라 말에 선종승려 도선이 유입하게 되지요. 두 번째. 변발과 호복이 확산되었다. 이거 고려의 원간섭기지요. 원간섭기 때입니다. 몽골풍. 세 번째, 지방에서 호족이 성장하였다. 이거 신라 말 맞지요? 자, 네 번째, 이거 도선인데 조선처럼 보여요? 도선입니다. 자, 네 번째, 귀족들이 대토지를 소유하였다. 당연히 신라 말 진골 귀족의 부패 아닙니까? 그렇죠? 진골들의 부패입니다.
다섯 번째, 참선을 중요시하는 선종이 유행하였으니 이것이 신라 말에 선종이 유입되면서 그 지방호족 세력과 육두품이 사상적 결합을 할 수 있는 바탕이 되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9번에 틀린 거 2번이네요. 10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10번. 다음 건의를 받아들인 왕의 정책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 자, 최승로가 글을 지었는데 우리 태수께서 나라를 통일한 후에 매관을 두고자 하였으니 초창기의 일이 번잡해서 할 수 없었다라는 거죠. 지금 보건대 지금 맨 아래 보시면 청컨대 외관을 두소서라고 얘기를 하는데 누구와 얘기하시죠? 최승로가 얘기합니다. 그래서 최승로가 시무 28조를 누구에게? 당시의 왕 성종에게. 그래서 성종이 이것을 받아들여서 성종의 유교 정치가 진행되게 되지요. 자, 그렇다면 성종의 유교 정치를 찾아라라는 얘기니까 12목을 설치하였다. 아이고, 성종이네요. 자, 2번 한번 가볼게요. 자, 구주와 오소경 통일신라 신문왕 때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커졌죠. 그래서 구주, 전국을 구주, 그리고 5개의 특별시, 오소경을 만들어 놓은 거지요. 세 번째, 전국을 8도로 나누었다. 조선. 확정한 거죠. 8도로. 누가? 조선의 태종이 전국을 8도로 확정하게 됩니다. 네 번째, 22담로의 왕족을 파견했다. 이거 백제죠. 백제 무령왕이죠. 자, 다섯 번째, 지방을 5경 15부 62주 발해. 발해 전성기 누구 때요? 선왕 때입니다. 선왕 때. 그래서 답이 될 수 없고 우리가 11번으로 갑니다. 10번에 1번이 정답. 다음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봐라 라고 하는데 스님이 딱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고려의 승려로 보조국사라고도 부르는데 보조국사 하면 진울 일 것 같은데. 자, 그는 선종을 중심으로 교종을 포용한다. 그러니까 선종 중심에서 교종을 흡수해야겠다. 자, 하여 선종과 교종의 대립을 극복하고자 하였고 도노점수와 정해쌍수, 그렇죠. 정해쌍수, 도노점수, 무신집권기의 불교 통합운동, 진울, 그렇죠. 자, 진울은 송광사에서 수선사 결사 운동을 하죠. 수선사 결사운동입니다. 그래서 송광사. 자, 한번 풀어봅시다. 자, 1번. 세속 5개를 지었다. 원광법사죠. 원광. 그래서 화랑도의 지침서. 자, 두 번째. 화엄종을 창시했다. 의상이죠. 의상의 화엄종. 자, 세 번째 보시면 불국사를 창건했다라고 하는데 통일신라 경덕왕 때. 김대성의 발언에 의해서, 그렇죠? 김대성의 발언에 의해서. 자, 네 번째 보시면 수선사 결사를 제창하였다. 그렇죠? 4번이 정답이고 5번 한번 보실게요. 왕호천축국전 해초죠. 통일신라 때 해초. 그래서 이제 4번이 정답이죠. 우리가 12번 문제로 갑니다. 자, 12번 문제. 가해에 해당하는 문화유산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 국보 제18호로 지정된 고려 후기의 목조건축물입니다. 공포가 기둥 위에만 짜여져 있는 주심포 양식. 자, 그렇다면 고려 후기의 주심포 양식, 주심포 건물을 찾아보자. 자, 1번 보시면 이거 17세기 건물이죠. 충북 보은에 있는 법주사 팔상전이네요. 17세기 이제 틀렸고. 두 번째 보시면 요것은 이제 구례 화엄사 각황전인데 18세기 초. 그래서 1702년인데 18세기 건축물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조선 후기. 세 번째 보시면 김제, 그러니까 전라남도 김제 금산사 미륵전인데 17세기 건물이죠. 자, 네 번째 보시면 부안 계암사 대웅전인데 전북에 있죠. 18세기 건물이죠. 모두 다 언제입니까? 조선 후기 건물이에요. 자, 그럼 5번이겠네요. 자, 5번 보면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이지요. 고려 전기, 고려 13세기로 추정하고 있는데 고려 후기, 전기 모르겠다. 그렇죠? 13세기로 추정하고 있을 뿐이다라는 거죠. 자, 됐습니다. 그래서 주심포 양식은 뭡니까? 기둥이
공포가 기둥 위에만 있고 배울림 양식으로 되어 있는 건물. 그래서 고려시대 대표 건물. 그래서 고려 요것은 이제 특징적으로 특이하게도 조선 고려 후기라고 나와 있지만 보통 고려 전기에 유행했던 것이 주심포 양식이었다. 자, 고려 후기에는요 다포 양식이 유행하게 되죠. 자, 우리 13번 문제로 갑니다. 자, 13번 문제. 나 역사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찾아보자. 가번 삼국사기예요. 삼국사기는 당연히 김부식이지요. 김부식의 삼국사기. 그래서 신라 계승 의식이 있는 책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고려 인종 때 왕명에 의해서 편찬한 김부식의 삼국사기입니다. 그래서 기전체로 되어 있지요. 우리나라 최고의 역사서, 가장 오래된 역사서일 수도 있고. 자, 4번. 삼국유사죠. 삼국유사는 이제 충렬왕 때 일현 스님이, 그렇죠? 그래서 충렬왕 때니까 원간석기죠. 13세기. 왕 때 편찬한 일현 스님의 역사서. 그리고 이제 단군 조선이 실려 있죠. 단군을 우리 민족의 시조로 봤다. 자, 1번 김부식이 주도해서 편찬하였고요. 맞고요. 두 번째 가번이죠. 유교적 합리주의 사관에 기초했다. 맞고요. 자, 세 번째 신라와 발해를 남북국이라고. 이것은 아니죠. 유득공의 발해고잖아요. 발해고. 자, 유득공의 발해고에서 최초의 남북국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남쪽은 신라, 그리고 북쪽은 발해. 그래서 남북국 시대가 이루어졌다라고 유득공의 발해고입니다. 18세기 역사서예요. 자, 네 번째 보시면 단군 이야기가 수록되어 있는 것 맞죠? 자, 5번 보면 가나 공통점이에요. 고려시대에 편찬되었다. 맞고요. 그래서 틀린 것은 3번, 13번에 3번이 정답. 우리가 이제 14번 문제로 갈까요? 14번 문제로 들어갑니다. 이번 회차 시험은 조금 수월하게 풀리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죠. 14번. 밑줄근 전시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골라라. 전시과를 그냥 내줬어요. 문제에서. 그쵸? 안 읽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자, 고려시대 때 전시과잖아요. 읽어도 별거 없어요. 자, 전지. 그래서 곡물을 수치할 수 있는 전지를 주었고요. 그리고 이제 시지. 그래서 뗄감, 뗄나무. 그렇죠? 뗄감을 조달할 수 있는 전지와 시지. 앞잡아서 전시과지요. 그래서 경종 때 시정전시과 시작을 했다라는 거지요. 자, 기억번. 태조 때 처음 제정되었다? 아니죠. 경종 때 처음 제정이 되고 태조 때 시행된 것은 역분전이라고 일종의 그 공신들에게 지급한 하사한 토지죠. 니은번. 백성에게 정전을 지급하였다. 신라예요. 신라, 통일신라 성덕왕 때죠. 고려 때는 정전이 아니고 민전이었죠. 백성들에게 지급한 토지. 자, 디귿번. 세습이 가능한 공음전이 있었다라는 거죠. 5품 이상의 관료들에게 지급한 전시과 체제 내에 있었던 공음전. 자, 리을번. 관료에게 토지의 수조권을 지급하였다. 그렇죠. 토지의 수조권이에요. 소유권이 아니고.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수조권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맞지요. 디귿 리을번 5번입니다. 소유권을 주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15번 문제입니다. 그래서 조세를 수취할 수 있는 권리만 주었다. 자, 밑줄근 이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이들은 공민왕이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앙에 진출해서 점차 독자적인 세력을 형성했는데 이들 대부분 지방의 향리나 하급 관리의 자제들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게 누굽니까? 향리에서 발전돼서 중앙정기에 공민왕 때 등장했던 신진사대부지요. 신진사대부입니다. 그래서 향리 출신이고 성리학자였다. 자, 1번. 금국정벌을 주장하였다. 금나라 정벌은 누가 얘기했어요? 서경파, 묘청이나 정지상 등의 그 서경파가 주장을 했었고, 두 번째 최충원이 대표적인 인물이었다. 최충원은
최씨 무신정권이었잖아요. 무신정권들. 자, 세 번째, 노급을 경제적 기반으로 하였다. 신라. 신라 때 지급한 거죠. 신라 귀족들에게 지급했던 노급, 뭐 관료에게라고도 할 수 있고. 자, 네 번째, 성리학을 사상적인 기반으로 삼았다. 신진사대부지요. 학자적 관료. 다섯 번째, 중방을 기반으로 세력을 강화했으니 무신정권. 특히나 정중부. 그렇죠. 정중부가 처음으로 만들었던 중방이었다. 15번에 4번이 정답, 16번으로 갑니다. 다음과 같은 명령을 내린 목적으로 옳은 것을 찾아봐라. 왕이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육조의 업무가 의정부의 논의를 거친 후에 보고되었으나 앞으로는 육조의 판서가 직접 나한테 보고해라 라는 거지요. 뭡니까? 육조 직계제예요. 왕권 강화와 관련이 있는 것이죠. 자, 육조 직계제는 누가 시행했습니까? 왕권 강화 태종 그리고 세조가 시행을 했죠. 자, 그렇다면 지금 왕이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명령을 내린 목적을 물어봤으니까 뭐예요? 왕권 강화죠.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한 목적이었다. 신권을 약화시키고 1번에 나와있네요. 왕권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정답. 2번 문벌귀족을 억압하고자 하였는데 문벌귀족은 일단 시대부터 안 맞아요. 고려시대잖아요. 아이고 자, 세 번째 경영제도를 활성화하고자 했다. 경연을 폐지하려고 해야지요. 경연은 왕권을 견제하는 역할을 한단 말이죠. 오히려 경연. 그래서 왕을 가리키기도 하고 토론하면서 반박하기도 하고 그랬던 건데, 그쵸? 그래서 답이 될 수 없고. 네 번째, 붕당 간의 대립을 완화하고자 하였다. 붕당 정치는 언제? 선조 이후에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조선 전기잖아요. 선조는 조선 후기 정도로 보셔야지요. 그렇죠? 다섯 번째, 비변사의 기능을 약화시키고자 하였다. 비변사는 아직 등장하지도 않는다라는 거죠. 중종 때 등장하는 것이 비변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비변사의 기능을 약화시키고자 할 수도 없다라는 거죠. 뭐 있어야 하지요. 그렇죠? 자, 17번 들어갑니다. 자, 17번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찾아보자. 훈기군수 이황은, 이황이 나왔네요. 삼가 목욕제기하고 백관절하며 관찰사 상공합학계 글을 올립니다. 누구에게? 관찰사에게 글을 올리고 있어요. 자, 문성공 안유가 살던 이 고을에는 문성공은 누구냐면 안향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충렬왕 때, 고려시대 충렬왕 때 성리학을 소개했던 안향을 얘기하고 있죠. 이 고을에는 무엇이 있는데? 무엇이냐? 그렇죠? 전 군수 주세붕이 창건하였습니다. 라고 돼 있어요. 주세붕의 백운동 서원이다. 라는 거죠. 그렇다면 가는 뭐예요? 서원을 얘기합니다. 백운동 서원이라고 하는 것, 주세붕의 백운동 서원은 최초의 사액서원이다. 라는 거죠. 이황의 건의로 사액을 받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름을 소수서원이라고 사액을 받지요. 자, 이 서원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선현의 제사. 그렇죠. 그리고 후학을 양성하는 그 역할을 했었던 것이 서원이었다. 자, 1번. 문헌공도라고 불렸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최충의 구제학당이잖아요. 최충의 구제학당에서 공부했던 무리들을 뭐라 불렀다? 문헌공도라고 불렀다. 두 번째, 최초의 사액서원이 되었고요. 세 번째, 칠제라는 전문 광제를 두었는데 이것은 고려 예종 때, 그렇죠? 예종 때 국학 칠제죠. 그래서 뭡니까? 그 관학 진흥책의 일환이었다. 네 번째, 유학부와 기술학부가 있었는데 이 성종 때 국자감. 성종 때 국자감에서 신분별 입학으로 하면서, 그렇죠? 유학부와 기술학부가 따로 있었다. 자, 다섯 번째, 속과에 합격해야 입학할 수 있는 조선의 대학교 성균관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2번이 서원에 대한 설명. 18번 문제로 갑니다. 자, 가에 해당하는 문화유산으로 옳은 것을 찾아보자. 가는 대리석으로 만들어졌대요. 와, 대리석 비싼데요. 형태가 특수하고 기단의 각 옆면에 용, 연꽃, 인물, 신선 등이 화려하게 조각되어 있고 석탑,
대리석, 석탑이에요. 석탑에 표현된 화려한 조각의 대리석에 회백색이 서로 잘 어울려서 아름답게 보이고 탑 윗부분의 기록을 통해서 세조 때 만들어진 무슨 탑? 세조 때 원각사10층 석탑이죠. 자, 이것은 어떤 거하고 거의 비슷합니까? 고려시대 경천사 10층 석탑하고 거의 똑같아요. 그렇죠? 자, 1번 서울 원각사지 10층 석탑 정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2번 경주 불국사 3층 석탑 통일신라지요. 부여의 정림사지 5층 석탑 백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번째 평창의 월정사 팔각구층탑 고려시대 때. 그렇죠? 자, 다섯 번째 경주 강음사지 3층 석탑 통일신라. 와, 그러면 석탑이 나왔는데요. 경천사의 10층 석탑이 왜 안 나왔을까요? 잘 나오는 건데요. 그렇죠? 석탑 나오면 꼭 나오는데 엄청 헷갈리니까 같이 낸 적은 없어요. 자, 18번에 1번이고 19번 넘어갑니다. 자, 세종의 명을 받아서 정초 등이 간행한 농서입니다. 그러면 뭐 세종 때 간행한 농법서를 찾아라 라는 얘기 아닙니까? 농사직설 탁하니 나오지요. 그렇죠? 일단 5번에 맞지요. 5번의 정답. 그래서 우리 실정에 맞는 농법서를 만들었으니 그것이 농사직설이었다. 자, 1번 산림경제는 홍만선이 조선 후기에 홍만선이 편찬한 농법서지요. 자, 두 번째 임원경제지예요. 역시 서유구가 농업 백과사전을 편찬을 합니다. 세 번째 농가집성은 17세기의 신속이 편찬한 농가집성 역시 농법서. 네 번째 보시면 금양잠록입니다. 그래서 15세기 성종 때 강희맹이 금양지역에 대한 농법서를 작성을 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19번에 5번이 정답이죠. 우리가 20번 문제로 갑니다. 20번. 다음 대화가 이루어진 시기에 대외 정책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 조선은 왜, 조선시대구나. 그쵸? 조선은 왜 명을 도와서 우리 후금을 공격하였는가?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주먹 꽉 쥐고 지금 한 대 때리려고. 그죠? 그랬더니 이제 손 딱 펴고 편안하게 얘기하죠. 우리는 명의 요청을 받아 이곳에 왔지만 우리 임금께서는 후금과 싸우기를 원치 않소. 무슨 이상한 소리 하고 있느냐라고 얘기하고 강홍립 장군이 나왔지요. 강홍립이라고 하면 누가 보냈습니까? 광해군이 보냈습니다. 그래서 광해군의 중립 외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명나라의 원군으로 출병은 했지만 공격한 적 없지 않느냐. 그렇죠? 우리는 니들하고 친분을 유지하고 싶지 싸우려고 한 건 아니다라는 거지요. 자, 1번 척화비를 건립하였다. 고종 때 흥선대원군이죠. 흥선대원군이 척화비를 건설했습니다. 자, 두 번째 간도의 관리사를 파견했으니 이것은 대한제국 때 아닙니까? 대한제국 때 이범윤을 간도 관리사로 파견을 해서 간도를 우리가 관할하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중립적인 외교를 추진하였죠. 그렇죠? 네 번째 사군 육진을 개척해서 영토를 확장했으니 세종 때죠. 세종 때 누구를 보냅니까? 최윤덕 김종서 장군을 보내서 사군 육진을 개척하게 했고 5번 쌍성 총관부를 공격해서 천령 이북의 땅을 회복하고자 했으니 국민왕 때 누굴 보내요? 유인우 장군을 보냅니다. 유인우를 시켜서 쌍성 총관부를 회복합니다. 그래서 20번에 3번이 정답이죠. 자, 21번 문제로 갈까요? 자, 21번. 다음 폐단을 해결하기 위해 실시한 정책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 각 고을에서 곡물을 상납하려 할 때 각 관청의 사주인 박납인, 박납 나왔어요. 곡물 나왔고 박납 나왔어요. 들이 여러 가지로 농간을 벌여서 박납인이 농간을 부렸구나. 그렇죠? 좋은 것도 불합격시키고 결국 자기가 갖고 있는 물품으로 관청에 대신 낸다.
박납의 폐단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박납의 폐단 때문에 농민들이 못 살겠다는 거죠. 이런 것들 때문에 빨리 고쳐야 되지 않겠느냐? 시행했습니다. 뭡니까? 대동법이죠. 광해군 때부터 숙종 때. 그렇죠? 자, 그렇다면 봅시다. 1번 토지 1결당 쌀 2두의 결장 나오면 뭐라고요? 균역법입니다. 균역법. 영조 때. 자, 두 번째. 1년에 2필씩 걷던 군필을 한 필로 감해줬다. 균역법. 영조 때 2필을 한 필로 감해줬다라는 거죠. 세 번째. 풍유의 정도에 따라서 조세 액수에 차등을 두었다라는 거죠. 이것은 세종 때 전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풍흉의 기준이니까 연분구둔법. 토지의 비옥도라고 하면 전분육등법. 그렇죠? 자, 네 번째. 특산물을 쌀, 면포, 동전으로 납부하게 하는 것이 대동법이었잖아요. 4번이 정답. 자, 우리가 이제 5번 문제 한번 봐볼까요? 5번 보기. 자, 5번 선택지. 호포제를 실시해서 양반에게도 군포를 징수하게 했다. 호포제? 동포제? 흥선대원군이죠. 흥선대원군. 그렇죠. 고종 때 흥선대원군이. 그래서 21번에 4번이 정답. 22번 문제로 갑니다. 자, 다음 정책이 시행된 시기의 경제상으로 옳은 것을 골라봐라. 시기예요. 그런데 역사신문에서 보니까 신해통공이 나왔어요. 신해통공 나오면 그냥 정조지요. 신해통공. 그래서 금난정권 철폐지요. 그렇죠. 금난정권 철폐. 그래서 상공업을 육성하려고 했었다라는 것. 자, 기억번. 장씨가 처음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조선 전기, 조선 초에 처음 나타나겠지요. 그래서 15세기 때 나타납니다. 답이 될 수 없죠. 니은번. 병란도가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다. 고려시대 때 국제무역한 병란도를 내고 있어요. 자, 디귿번. 인삼 목화가 상품작물로 널리 재배되었다. 그렇죠. 조선 후기에 상품작물의 발전. 자, 리을번. 송상과 만상이 대청무역으로 부를 축정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일단 송상은 송도상인, 개성상인이지요. 인삼 재배업을 했었고, 송방을 설치해서 전국적인 유통망을 형성을 했었고요. 자, 만상이라고 하는 것은 의주죠. 의주의 만상. 그래서 대청무역을 했었죠. 그래서 디귿과 리을번이 정답이죠. 5번에 있네요. 5번에 정답. 조선 후기 상황. 23번 문제입니다. 자,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오자. 실학자의 발자취를 찾아서 가는 정조 시기에 거중기와 배달일 설계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였으나 뭐예요 이거 다 끝났잖아요. 그렇죠? 그림에서 보니까 다산초당 뭐 이거 그냥 내준 거죠. 1점짜리 누굽니까? 다산 정약용이지요. 자, 정약용. 그래서 신유 사옥 이후 오랜 기간 동안 유배 생활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유박해에 연루되어서 강진으로 유배당하게 되는 것이고, 그곳에서 자신의 저서 여유당 전서 500여 권의 책을 남기게 되는 것이요. 자, 1번 추사체를 창안하였다. 추사체는 김정희지요. 김정희에 대해서 시험 문제 다시 나온다 그러면 금석학을 연구하였다. 뭐 이런 것도 나오죠. 목민심서를 저술하였다. 그렇죠? 목민관의, 다시 얘기해서 지방관의 정치적 도리, 지방관은 깨끗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담겨있는 책, 정약용의 목민심서 여유당전서입니다. 자, 세 번째, 대동여지도를 제작하였다. 김정호지요. 심리척. 자, 네 번째, 영남 만인소를 주도하였다. 이만손의 영남 만인소는요, 19세기잖아요. 그렇죠? 자, 다섯 번째, 청해 다녀와 기행문을 남겼다. 박지원의 열하일기. 박지원의 열하에 다녀와서 쓴 박지원의 열하일기입니다. 그래서 23번 정약용 2번이 정답이다. 24번으로 갑니다. 자,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대답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찾아보자. 당시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생생하게 묘사한 김홍도의 시 이름도인데요. 김홍도는 18세기 조선 후기의 풍속화,
그렇죠? 씨름도 뭐 무동 뭐 여러 가지 풍속과 그림을 남겼다라는 거죠. 이 그림이 그려진 시기의 문화. 시기면 뭐예요? 18세기 조선 후기. 그렇죠? 1번 탈춤과 산대놀이가 성행하였다. 조선 후기지요. 조선 후기 서민문화 맞다. 자, 두 번째 홍보가 등의 판소리가 유행하였다. 조선 후기. 그래서 춘향가, 뭐 적벽가, 흥보가, 뭐 수궁가 이런 판소리가 유행을 했었고, 세 번째 상감청자의 제작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라는 것. 상감청자는 고려의 독창적인 상감법이 도입이 되면서 우리만의 비치세계 청자, 그렇죠? 청자의 상감기법이 도입된 것. 12세기 때지요. 원간섭기 이후에 쇠퇴되는 네 번째 중인층의 시사활동이 활발하였다. 자, 중인들이 시사는 뭐예요? 시동호회를 얘기합니다. 조선 후기의 시인, 중인들에 의해서 시사가 활발하게 전개가 돼요. 다섯 번째, 홍길동전들의 한글소설. 그렇죠? 그래서 한글소설은 홍길동전뿐만 아니고 충양전도 있고요. 심청전도 있고 여러 가지 더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정답은 3번 25번 문제로 한번 가볼까요? 25번 문제입니다. 자, 밑줄 이 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올라와라. 뭐 써 있는데요. 그림에 동의보감이라고 써 있어요. 모르셔도. 자, 이 책은 선조의 명으로 편찬이 시작돼서 광해군 때 완성이 됐고요. 한국과 중국의 서적 500여 권을 참조해서 편찬한 의학서적이다라는 거죠. 동의보감이에요. 그러니까 한문을 읽을 줄 안다 그러면 공짜로 한 문제 얻어가는 거죠. 자, 기억번. 종두법을 체계화하였다라는 건 정약용의 마과회통입니다. 자, 니은번. 허준의 주도로 편찬되었죠. 그래서 광해군이 시킵니다. 자, 디귿번. 현존한 가장 오래된 의학서는 이 13세기, 그러니까 고려 시대의 향약 구급방이에요. 향약 구급방이 가장 오래된 의학서적입니다. 자, 리을번.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지정되었죠. 그래서 니은과 리을번 4번이 정답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25번까지 문제를 풀어봤는데 조금 빨리 진행이 됐어요. 그렇죠? 자, 한 40분 조금 넘게 진행이 됐었는데 그만큼 조금 쉬었다라는 거죠. 25번까지 풀었으니까 조금 쉬었다가 우리가 26번부터 다시 진행을 할게요. 조금 쉬었다가 갑시다.